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신경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은 대학병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평생을 대학병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5세 되면 교수 정년이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한 기업에 2년 정도 됩니다. 그 때문에 제 경험은 주로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이 줍니다. 전 평생을 대학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과에 대해서 오늘 소개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고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인연이 좋아야 돼요. 우리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보고, 요새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전에 궁합을 본다는 말은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 중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부모, 형제, 주변을 보고 해서 궁합이 잘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혼하고 했지요. 환자와 의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의사를 잘 만나야 서로가 오랫동안 좋은 치료 경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자도 의사를 잘 못 만나고 의사도 환자를 잘 못 만나면 서로 결국은 깨집니다. 그래서 인연이 참 소중한데,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말은 자기한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평소에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시간도 적게 들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어떤 면에는 지름길이 되겠죠. 지름길이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은 이 신경과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딱 2권을 책 소개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2권을 썼는데 한 권은 이런 책이에요. 부위별 의뢰 신경병이라고 해서 한 3, 4년 전에 썼는데, 퇴직하기 전에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부위별로 의뢰 신경병,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병원을 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또 한 권 썼는 거는 이제 두통과 안면마비에 대해서 제 전공이니까 이런 쪽으로 일반 사람들 위해 쓰는 책이에요. 전문 서적이 아니고, 저는 논문은 많이 썼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할까 2권을 썼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내용이다. 부위별 꺼내는 신경병.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할까? 팔이 아프면 어떡할까? 다리가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식으로 제가 지은 책이 있으니까 그 참고를 보시고, 일단 제 평생 신경의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경과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사람들이 신경과에 잘 몰라요. 저한테 오랫동안 치료받은 분도 얼마 퇴직을 했는데, 저한테 그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취미가 이제 어떤 나무에 목공예 하는 걸 배웠다고 하면서 제 퇴직 기념으로 도장을 파고 왔다. 도장을 파서 선물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신경외과 이동국 이래 돼 있어요. 그분은 제한 치료 오랫동안 받아도 자기 신경과인지 신경외과인지도 모르고, 신경과라 하면 대부분 사람은 신경외과로 알고, 또 일부 사람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신경과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한 40여 년 지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신경외과, 또 정신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경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시골은 특히 더 하죠. 그 신경과는 이제 신경외과에 비해서 생기기 많이 늦게 생겼어요. 신경외과는 6.25 전쟁 후에 그래서 생기겠지만, 신경과는 1983년도에 생겼어요. 82년도.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늦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만 모른단 말이에요. 신경과하고 비슷하게 생긴 과가 재활학과예요. 재활학과가 비슷하게 80년대 초에 생겼는데, 재활학과는 모양 자체가 재활한다니까 뭔가 재활하는 거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신경과는 신경내과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내과. 신경외과는 수술을 하고, 요즘 병원마다 척탑, 척척, 척주 얘기를 하고 뇌수술하는 데가 신경외과. 신경과는 신경내과니까 약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약물로. 그런 면이고, 정신과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우울증, 정신병, 조울증, 불안증 이런 거죠. 하루에 손을 수백 번 씻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 정신과 우울증 이런 분이 정신과에 가는 거죠. 이러면 요새는 정신과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름 바꾸었죠. 신경과는 신경외과는 그대로입니다. 신경과는 신경내과를 생각하면 될 것이고, 신경외과는 외과니까 수술하는 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겁니다. 정신과는 뭐 우울증, 불안증, 정신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신경과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술하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과는 수술하는 데가 아닙니다. 약물로 치료하고 통증 치료하고 이런 어지럼증 치료하고 이런 데지, 수술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신경외과로 가시면 돼요. 신경외과. 그런데 신경외과도 개업을 하고 나서는 의사가 혼자 수술하기가 힘들죠. 여러 큰 병은 아니고는. 그리고 신경과 외과 선생님들도 대부분 신경과 병을 같이 봅니다. 왜냐? 수술할 게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병에 교육을 시킬 때는 신경외과는 신경외과는 수술, 신경과는 신경내과, 약물치료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병이 두통이에요. 두통. 가장 흔하게 보는 병이 두통이에요. 두통으로 가장 흔하게 보는데, 이거 사실 세상에 머리 아픈 요즘은 젊은 신경과를 가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벌써 알고 와요. 머리가 아픈데 뭐 이런 뭐 사전 MRI 찍어보고 싶어 왔다, 아니면 뇌혈류 검사를 하고 싶어 왔다 이런데,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십 년 경험을 해보면은. 아기도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두야. 우리 머리 아픈 건 달고 살지요. 그럼 참 머리가 아프면 참 안 좋습니다. 단순히 구름이 낀 것, 깨운지 않은 것부터 해서, 머리가 맑지 않은 것부터,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면 토한다, 아니면 머리가 깨질 때 아프다, 뭐 수많은 이 머릿속에 인간이 모르는, 아직도 달나라하고 똑같은 게 모르는 우주가 뇌에 돼. 뇌.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죠. 뇌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를 가시면 돼요.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신경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종류가 단순한 신경 두통부터 시작해서 뭐 편두통 이런 거 흔하게 보죠. 또 머리가 아프면 뭐 예를 들어 제일 겁나는 게 뇌졸중도 있을 것이고, 무슨 뇌암도 있을 것이고. 전에 참 머리가 아파서 눈이 침침하고 왔는 사람인데, 젊은 여자인데, 여자분인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한 MRI를 찍어봅시다 했는데 뇌암이 툭 튀어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팡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납니다. 그 때문에 환자들이 일단은 특히 50세가 넘어서 중년 이상 돼서 평소하고 다르게 머리가 대단히 아프다. 그럼 신경과를 꼭 오세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년 이상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두통을 느꼈다. 특히 토한다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말이 어두운하든지 이런 문제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는 게 맞습니다. 요즘 뭐 예를 들어 뭐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뭐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에 뺑소니 해서가 인생이 나라고 떨어졌는데, 이런 사람 같으면 미리 예를 들어 대리운전 시켰으면 자기 인생이 지금 꽃길일 건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뇌에 대해서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뇌졸중, 뇌암 이런 거죠. 순간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아이고 머리야, 그럼 신경과로 가세요. 그럼 신경과 가면 신경의사들은 밥 먹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두통을 잘 사라지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신경의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은 이런 문제니까 안심하세요.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편두통이 약을 먹으세요.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신혼 때 무슨 남편이 먹던 마약성 진통제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린대요. 이런 거는 진짜 뭐든지 저는 이제 70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홧김에 해서 좋은 일 없어요. 홧김에.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많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싫어하고, 조금 더 양보를 하기 싫어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 빵빵거렸다고 칼을 들고 또 쫓아오질 않아, 망치를 들고 쫓아오질 않아, 이런 세상이니까 홧김에 하는 거는 반드시 제 경험상 후회합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을 치고 잘 된 일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거는
홧김에 무슨 마약제 진통제 털어넣는다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들으면 후회합니다. 홧김에 다음에는 홧김은 반드시 후회입니다. 홧김에 서방질 했다. 그럼 이혼이에요. 이혼. 홧김에 해도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저도 성격이 참 급하고 막 논리정연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홧김에는 어떻게 하는데 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 입술 주변이 감각이 이상하다. 이거는 입술 주변이 감각이 점점 이상해지다. 거기 입술이 보통 주변이 감각이 이상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머리와 여기 뺨과 밑에 3차 신경이 세 가닥이 가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년 이상 되는 것 같고 오른쪽 얼굴이 감각이 점점 더 먹먹해진다. 이건 뇌랑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 가보세요. 이건 머리 사진관도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감각이 여기 이제 아프다 이런 뭐 3차 진정통이 많은데 입술 주변에 감각 이상한 게 자꾸 진행되고 하면은 일단 머리 사진을 찍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를 가세요. 그건 제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 어지럼. 제가 세상에 뭐 어지럼증 같이 귀찮은 병도 없어요. 어지럼증이지만 뭔가 모르게 어지리하다, 개운치 않다, 빙빙 도는 것 같다. 심한 사람은 눈을 못 뜨고 막 천장이 형광등이 빙빙 돌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래 가면은 무슨 돌발성 난청이다, 돌발성 그런 어지럼증이다, 아니면 이석증이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어지럼증도 참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우리 악성 양성 나눌 때 그렇지만은 가끔 어지럼증 가운데 뇌졸중이 섞여 있어요. 뇌졸중. 작은 뇌혈관이 특히 손해 쪽에 혈관이 막히면은 어지러워요. 이건 놓치면 골치가 아프고요. 일반적인 어지럼증은 쉽게 말하면 멀미 비슷하게 어지러지고 토하고 이래 하지만은 예를 들어 작은 골, 큰 골, 작은 골에 뇌경색이 왔다면 치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뇌경색은 악성이고 멀미는 우리 뭐 멀미 가지고 우리 얘기할 거 없잖아요. 멀미는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대부분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중추성, 말추성이라고 하는데 중추성은 뇌졸중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말초성은 보통 이석증, 무슨 뭐 돌발성 어지럼증, 돌발성 양성 어지럼증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건 큰 위험한 건 아닌데 문제는 뇌졸중을 단순 어지럼증이라 생각하고 이병원과 다니다가 나중에 어지럽다고 와서 보니까 작은 골에 뇌출혈이 됐어요. 뇌경색이 왔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한 사람은 신경과에 오면은 머리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권하는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일단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두통, 하나 어지럼. 신경과를 가세요. 또 세 번째 손발 저림. 참 손발 저림 환자들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진료를 쭉 했는데 겨울 때면 더 하고 추우면 더 하고 또 자다가 손이 저리에 깨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 손발 저림. 보통 병원에 가면은 두 가지 얘기 할 겁니다. 말초신경병이냐 혈액순환 장애냐 보통 보는데 보통은 말초신경병 쪽으로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혈액순환 잘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빈혈 이런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여기다가 진통제를 쓰면 될 문제가 아니죠. 혈액순환제를 안 써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젊은 의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혈액순환제보다는 진통제 쪽으로 많이 말초 신경병 통증 쪽으로 약을 자꾸 쓰고 있는데 혈액순환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를 가라. 어지럼증이 있으면 신경과를 가라. 손발 저리면 신경과를 가라. 이거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과에 자주 오는 경우가 뇌졸중이죠. 뇌경색, 뇌출혈. 그게 두 가지죠. 터지면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이고 이게 뭐 골치가 아프죠. 질문이 들었으니까 대답하고 하겠습니다. 누웠다 일어설 때 핑 도는 듯한 어지러운데 이것은 대부분 말초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연세를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제일 나이 든 사람으로 겁나는 거는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 누워있을 때 괜찮은데 일어서면 피가 밑으로 확 고이니까 어지러워서 하는 그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저는 요즘 와서 환자들하고 두 가지 챙기라고 합니다. 밥 챙기고 물 챙기고. 밥은 때를 거르지 말고 물은 반드시 자주 먹어라.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밥은 요새 배고픔에 머리 아프고 더 어지러워요. 그 때문에 꼭 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일어서면 어지러워 핑 도는 사람은 혹시나 혈입성, 서면은 혈압이 떨어져서 혈입성 저혈압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신경과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어서 10년 전에 MRI에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 또 머리가 멍하고 두통 어지럼이 있다. 이런 경우 같으면은 10년 전에 MRI 다 찍었다고 하는데, MRA는 혈관을 보는 거니까 핏줄은 괜찮은 소리예요. 혈관 기형이나 무슨 동맥류나 이런 건 없다 소리예요. 이런 경우는 멍하고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MRI 찍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MRI까지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뇌혈류 검사가 해보는 거예요. 머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또 몸의 균형이 잘 맞는지, 그런 검사 신경과만 다 하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고, 뭐 이런 경우는 CT 찍어도 될 것 같아요. CT. MRI는 몇십만 원, CT는 몇만 원 단위밖에 안 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씀이 어둔해서 검사 받았는데 왼쪽 마비가 돼서 재활치료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조기처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뇌졸중은 예방을 상대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무슨 반신마비가 되고 환자 혼 상태에 있는데 그걸 보고 뭐 그때 대해서 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막을 수 있는 건 막아놓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혈압 치료하라, 당뇨 치료하라,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운동하라, 무슨 스테로이드 하라, 아쿠아를 하라, 전부 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갑자기 전쟁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예고편이 자꾸 찝찝찝찝 되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가 예방이에요. 그래야 우리 막지. 전쟁이 와서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부터 전쟁 해볼까? 그럼 나라는 망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좋다. 담배를 끊으려고 웰브트린을 먹고 있는데 식욕이 없다. 그 담배는 끊었을 때, 이거 담배는 의지예요, 의지. 저는 담배를 대학교 때 잠깐 피워보니까, 아이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피해버려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자기 의지에. 어떤 분을 보니까 독한 사람들, 아들이 군대 간 날 담배 끊더라고요. 너 군대 가지, 난 담배 끊겠다. 그걸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하루 체인 스모커가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아, 담배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지럽다 하는 분이 44세인데 핑 돌고 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일단은 빈혈도 검사해보고, 또 어지럼증 검사 같으면 간단하게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신경과를 가보세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명치에 감각이 힘이 빠지는 명치에 뻑뻑하고 힘이 빠지는 거, 이건 위장 쪽 같은데요, 위장. 뇌경색, 참 뇌출혈,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요새 뭐 젊은 사람 말 많이 하죠. 한 방에 훅 가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에요. 한 방에. 어제까지 멀쩡했는 김호주의가 오늘 되면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한 방에 간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 가면은 심장은 하다가 뭐 돌아가시면 끝인데, 뇌졸중은 그러진 안 하고 대부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반신불구가 돼서.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재활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겨우 목발 짚고 겨우 걷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 피해서 난 오늘부터 담배를 하루에 5갑 피울래, 소주는 새벽에 안 먹으면 잠을 안 자리, 이유는 없잖아요. 매일 소주를 안 먹으면 잠을 안 자겠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나중에 되면 아주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보죠. 그러면 중국에 등소표에 있는 담배를 하루 3갑 피한 듯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 사람마다 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니, 우리 병원이 3층인데, 아까 웬 할머니 걸어 올라왔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는데도. 나 연세를 90이 넘었어요. 90 넘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두고 계단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 40만 돼도 못 걸어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의사들은 그걸 평균적으로 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은 경우 의사가 뭐 필요해요? AI 있으면 돼. 전 세계 AI 하나 두고 물으면 되지. 근데 AI가 지금 진료를 못하고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네 친구가 둘이가 여자분이 진료받으러 왔는데 한 사람은 약이 2알이고 한 사람은 약이 1알이에요. 한 사람은 혈압이 있고 한 사람은 혈압이 있고 다른 약이 있어요. 2알인데 2알 먹는 사람이 왜 저 친구는 1알인데 난 2알이냐 얼마나 따지는지 사람들 그런 정도예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약을 2알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알만 써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서울대학 무조건 가야 되고 이 사람은 뭐 지방대학 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다르지. 다 똑같이 그럼 서울만 사는 사람은 서울 한국 사람이고 지방에 사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다. 그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는 평균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상태로 봐서는 여기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아프면은 동네 사람이나 슈퍼 아저씨나 뭐 택시 기사한테 묻지 말고 의사한테 물으세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많아서 요즘 안 그래도 의사 앞으로 10,000명 늘어난다고 하니까 의사가 뭐 천지 뭐 집집마다 의사 있을 겁니다. 마을마다 의사 생기고 뭐 있을 거니까 언제든 모르면 의사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디 뭐 이상한 얘기 듣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하고 구슬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70된 어른이 손의 경색으로 자 감정 기복이 손의 경색을 쓰러지다 보면 어지러움은 좀 남을 겁니다. 보통 걸음이 비틀거리고 그런 분이 왕왕 있는데 뇌경색이 오고 나면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평소에 하던 생활을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짜증이 백닥이겠죠. 그러면 짜증이 나죠. 나이 70대면 안 그래도 고집이 세진데 자기 몸이 예전과 삼맞지 아니하면 짜증 납니다. 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정수리 쪽으로 두통이 심한데 이거는 코골이도 심하고 이건 약간 뚱뚱한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심하면 이건 검사해 봐야죠. 머리 사진 찍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는 MRI 찍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보니까 MRI 찍으려면 난리를 지기고 무슨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MRI 지나가다 보면 심심한 MRI 찍어볼까 바로 찍는 나라예요. 찍을 수 없을 만큼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남을 방어하라고 군대를 키워놨는데 이 군대가 아니 주인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죠. 아니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총을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 미사일을 서울로 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골치가 아픈 그런 쪽이죠. 아주 또 이게 좀 안 좋은 난치성 병이 많아요. 또 신경과 질환 가운데 자가 면역 질환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신경과에서 허리 쪽, 중추신경 쪽 진료도 합니다. 신경과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다 진료를 합니다. 발바닥에 쥐가 나는데 그거는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혈액순환이 문제인지 말초신경 문제인지. 그래서 보통은 말초신경 문제인지 혈액순환 문제인지 보면 혈액순환 검사도 하고 말초신경 검사도 하고 체크하면 됩니다. 얼굴을 만지면 찔찔해요. 이런 게 보통 다리나 이런 데 보면 신경통이 많죠. 신경통은 쉽게 말하면 전기 만지는 거 똑같아요. 전기를 만지면은 찔리죠.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아프다. 아이고, 몸과 마음 하나지요. 물론 뭐 부부는 한모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죠. 보통 물론 뭐 생각이 각각인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별거한 사람도 있지만은 몸과 마음 하나예요. 몸이 안 좋으면은 정신도 희미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면 몸도 안 좋고 둘 다가 사람이 브레인 앤드 마인드가 같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사람이 사는 거죠. MRI 찍었는데 석회화가 있다. 이 칼시피케이션 석회화가 있다. 보통 석회화가 조금만 있으면 큰 걱정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신경과에 주로 보는 병이 두통,
어지럼, 손발 저림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다음 뇌졸중, 인생은 한 방에 날려보내는 보기보다 뇌졸중이 젊은 사람한테도 와요.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도 와요. 갑자기 애들이 뭐 갑자기 말문을 닫고 한쪽 마비가 되고 이래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살짝 있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살짝 있으면은 이게 병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신경의사를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뇌 쪽의 문제겠구나 짐작을 하니까 미리 예방을 줄여갈 수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못 느끼던 갑자기 이상한 증상 말이 안 돼. 왜 힘이 한쪽이 없어? 아니면은 되게 어지러워? 왜 걸음이 비틀거려? 감각 이상해? 이런 문제 있으면은 신경의사 진찰 받아보세요. 받아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안면마비를 보톡스 맞고 있다. 그렇구나. 보톡스 안면마비 심해는 뭐이죠? 이게 안면마비가 오고 나면은 안면마비가 보이죠? 이 제가 쓴 책에 이게 참 안면마비가 참 하도 환자가 많아서 제가 몇천 명을 안면마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찐 책이 나왔는데 참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그 치료를 초기에 하면은 대부분 10명 가운데 8명, 9명 좋아지는데 한두 명이 남아서 참은 애를 먹죠. 이 많이 쪼이는 사람은 보톡스 해서 좀 풀어줍니다. 저도 보톡스 치료를 합니다.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다쳤다. 머리, 목, 온천 진짜 아파. 입원한 한방병원에서 5월 됐다. 그렇죠. 지금 뭐 사고가 나서 한방병 치료하고 있으니까 한방병원에서 무슨 치료하는 거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건 타박상을 입원 갔네요. 여기 저기 애기가 탁 공 박아서 쿵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 MRI와 CT는 차이가 많죠. MRI는 예를 들어 세계 최고급 차, CT는 뭐 국산차 보통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MRI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CT는 지방법원 내지 파출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MRI 가격이 너무 비싸지요. 그 때문에 신경의사 진찰을 받아갖고 신경의사가 요런 의심이 돼서 어디에 병이 의심이 되니까 MRI 찍어 보세요 하면 영상가 가서 그 상황이 맞으면 보험해주고 아니면 보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신경의사 먼저 상의를 해보고 MRI 찍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슈퍼 나가다가 MRI 찍고 하지 말고 한번 진료를 받아서 뭔가 우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다 보니 목적지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가려면 미리 내비게이션 설정해 놓고 가면 안심이 되고 예를 들어 저는 사는 게 대구인데 대구에 서울로 가보자. 그냥 참으로 가다 보면 서울 나오겠지.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서울에 예를 들어 용산을 딱 찍어 놓고 가면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신경의사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요런 얼굴 봐서는 여기 가장 의심이 되니까 요 부분 MRI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MRI 종류가 많아요.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MRA도 있고 또 그 혈관만 따로 보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찍는 것도 있고 하니까 혼자 결정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의사가 많아져도 전 국민 의사 5천만이 더 의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더구나 신경의사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거든.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때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요런 봐서는 여기 찍는 게 좋겠다. 당신 MRI 필요 없다. CT를 찍어보라. 얘기해 주는 게 신경의사입니다. 그다음 MRI 몇십만 원이고 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죠. 좀 다르죠. CT는 뭐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됐다. 그래 넘어지고 충격으로 머리에 돈통이 왔다.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다. MRI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신경도 옛날에 백세민 선생님 하는 이분 성형외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못 찾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제일 좋기는 옛날에 치료했다 하는 그런 병원에 있어요. 치료했는 병원에 가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했는 병원의 기록은 평생은 우리가 보통 평생 남아요. 평생 남아있으니까 과거에 찍어놓은 게 있으면은 새로 찍어보면 비교도 될 것이고 기록도 있으니까 근데 수술하고 이랬다 하면은
신경외과로 가는 게 맞죠.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팔다리 마르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팔다리 근육이 말라진다. 야, 이거는 일단 신경과를 가보세요. 근육이 마르다고 하니까 신경의사가 보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고, 아니면은 체중이 급격히 빠질 때 되면 소화기 계통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협진을 합니다. 이 상황을 봐서는 내가 요까지는 하겠는데 요 문제는 소화기 선생님이 잘 봅니다. 소화기 연결하겠습니다. 이래 의사끼리 협진해 주기 때문에 요런 게 이 정도 같으면 큰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큰 병원은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넘어지니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하고 합병을 해요. 머리가 넘어지고 나서 넘어져도 얼마나 다쳤는지, 그때 피가 났는지, 수술을 했는지 그거 다 다르고, 어지럽고 머리가 미신경과 구역질이 합병해요. 이건 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같으면 불편하면 사진을 찍어보는 게 맞습니다. 내 머리 사진을. 또 사람을 대해 자신감이 없어요. 요즘 뭐 사람 대하는 거 쉽잖아요. 저는 평생 사람을 대하는 직업만 했습니다만, 사람을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웃는 사람. 누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람이 정신과의사를 찾아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 그 정신과의사가 권하기를,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개그하는 거 보고 웃어보라. 제가 바로 그 개그맨이에요. 라는 그 조크가 있었는데, 세상에 사람 대할 때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은, 재벌 회장쯤 되면 자신감 있어가 수십만 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어 할지 몰라도, 사람 대하는 거, 이게 자신감, 이런 계속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가 생활이 힘들 정도 같으면 정신과로 가는 게 맞아요. 정신과를 가서 왜 내가 자존감이 이래 없냐? 내 친구는 제일 씩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빌빌거리냐? 자신감이 없으면은 정신과 선생님만 찾아가서 쭉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가 그렇다. 그리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주먹이 오늘 왼손잡이 주먹이 힘이 많이 하고 힘이 없어요. 갑자기 왼쪽 손에 힘이 없다, 주먹을 잡고 힘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료 받아보는 게 좋아요. 신경과에 오세요. 이게 이제 왼손에 힘이 없다고, 오늘도 그런 환자가 왔는데 48살 먹은 사람인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 사람 오른손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질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 벌써 다른 병원에서 목도 MRI 찍어보고 손목도 찍어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다음에 머리 사진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게 오른손에 손에 힘이 갑자기 없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뭐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탈이 날 수 있는 게 손에 힘이 없는지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로 해서 머리까지 어디라 탈이 있어 다 올 수 있어요. 신경과는 가만히 보고 진찰해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줄 거니까, 이게 머리 때문에 그런지 목 때문에 그런지 손목 때문에 그런지 진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지고 약간 어지럽고 미싱미싱하고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뇌가 흔들렸어요. 뇌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한참 동안 좀 개운하지 않고 좀 머리 뚱하고 멍하고 이래 와요. 식욕이 떨어져 있다. 83세 노인이 식욕이 없다. 이런 경우는 내과 가는 게 좋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식사를 잘 못한다면 제일 문제가 소화기 계통이에요. 소화기 계통. 어느 병원 무슨 과로 가야 합니까? 이거는 뭐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뭐 대학병원까지 갈 정도 안 되는 데 내과를 가서, 일단 내과를 가서 속을 보고, 또 내과에서 자기들 개인 내과에 처리할 문제 같으면 하고, 의사들은 그 병원에 안 될 것 같으면 큰 병원을 소개서를 써줍니다. 진료를 써서 당신은 어디 가서 어떻게 지역에서 소화기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가서 연결해 줍니다. 내과로 가세요. 뇌출혈로 순천향대 전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코일과 스텐트. 아이고 지금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 머리를 건드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되기는 참 그건 하늘이 도왔는 거예요. 하늘이 도왔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이제 신경과에 자주 와야 될 그런 병이 두통, 어지럼, 손발 저림, 뇌졸중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치매죠. 치매. 이게 치매가 참 골치 아픈 병이죠. 거기에 MRI보다 CT가 더 볼 수 있는, 더 잘 볼 수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는 것이 MRI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이 있고 CT가 잘 보일 수 있는 병이 있어요. MRI도 MRA를 찍으면 혈관이 나와도 CT도 CT 안지를 찍으면 혈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순진장애 병원에서 이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MRA가 좋은지 CT 안지오 혈관 MRA와 CT 안지오 A도 같은 거예요. 혈관을 본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하면은 그 답을 해줄 겁니다. 이석증이 있어가 증상이 없는데도 CT를 찍어봐야 이석증 가지고는 굳이 CT는 별 필요 없습니다. 이석증은 달팽이관 안에서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지러운 거니까 CT 찍어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단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되면 이비인후과 한번 보긴 보세요.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귀를 전문으로 보니까 한번 보고 보통 이비인후과도 안 되면 신경과로 와요. 보통 신경과로 오더라고. 이비인후과 들어가 귀는 보고 이 고막 바깥은 다 괜찮은데 속이 좀 어지러웠어요. 왔어요. 저한테는 이비인후과 들렀다가 이비인후과 괜찮은데 한번 신경과로 오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전두엽 손상도 신경 쪽이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일단 두통, 어지럼, 손발 저림, 뇌졸중, 치매, 다음에 신경과에 많은 병, 치매, 이 건망증, 깜빡거림, 돌아섬이 있는다. 머릿속이 지우개, 계속 지워나가요. 지우개. 머릿속이 점점 우리 엄마가, 껍데기는 우리 엄마, 겉은 우리 엄마인데 속은 전부 자꾸 백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치매 아니에요. 노인들이, 제가 평생 노인 환자를 보면서 신경과 쪽에서는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졸중이고, 하나는 치매. 두 가지. 이 신경과에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면마비. 와사증, 안면마비. 한쪽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마비가 됐다. 어떡할까? 그래서 보통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입원해서 보약을 따려 먹고 한 보름 좀 있다가 병원에 오는데 벌써 얼굴은 굳어갖고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보통 벨마비라고 하는데 병원에 일찍 오면 좋습니다. 일찍 오면 치료하기 나은 신경과에 오시면은 좋습니다. 안면마비, 그 다음에 신경통. 우리 신경통 많죠. 좌골신경통, 3차 신경통. 좌골신경 다리가 쭉 뻗치고 당기고 3차 신경도 여가 아파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은 전기하고 같다 했죠. 건드리면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신경통. 아이고 아파. 전기. 이렇습니다. 또 근육통. 근육이 아파요. 예를 들어 등산을 갔다 오고 나서 축구하고 나서 다리 아프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고 했는데도 자꾸 근육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근육이 조금 전에 왔던 70 노인도 자기가 걸어 다니고 하는데 자꾸 근육이 허벅지가 아프대요. 가만히 보면 이분은 살이 빠져서 그래요. 뼈는 그대로인데 살이 빠지니까 근육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하체 운동에 신경 쓰시라고 얘기하고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놓아서 손떨림, 떨림. 파킨슨 병이 손떨림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흔하게 보고 걸음걸이 불편한 거지만 단순히 손만 떨리는 사람 참 많아요. 커피잔 잡으려고 하면 떨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생활은 그대로 합니다. 수제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이 어른이 다리 쥐가 잘라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분은 보통 하지 불안 증후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말초신경병, 혈액순환 이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설이 다 오면은 일단 피검사 같은 거 해서 빈혈이 있나 없나 철분이 어떤지 보는 거. 두 번째는
신경이 잘 도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보는 거, 세 가지 보면 답은 나와요. 대부분 약물치료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다가 쥐가 나서 저리고 주무르고 이런 분들을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신경과 혈액순환, 또 하나 붙는 게 하지 불안증후, 세 가지 붙는데 대부분 약물치료 합니다. 약물치료. 그 다음에 또 신경과에 오면 경련, 의식소실, 갑자기 거품 내고 쓰러지고, 안 그러면 사람이 구닥다 넘어져 버려요. 이런 건 경련. 요즘은 전에 질환병이 돼요. 간질. 요즘은 우하기야, 뇌전증, 머리에 전기가 팍 생겼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신경과에 오는 환자들이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 걸음이 불편한 사람 참 많아요. 이래 저는 신경의사니까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걷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 대부분 병이 짐작이 가요. 아, 저 사람 파킨슨 병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한쪽 뇌경색이 왔구나. 또 저 사람은 또 다리에 근육이 긴장되는 그런 병이구나. 저 사람은 소아마비구나. 짐작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참 나이가 들어도 아까 말씀대로 90 노인인데도 3층 병원까지 막 계단 걸어오는 그런 사람은 허리가 꼿꼿해요. 그런데 걸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척추도 시원찮고 무릎도 시원찮고 다리 힘도 빠지고 걸음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요즘 어린이들 유모차 타는 거 아니야. 노인들 유모차 많이 끌고 다니죠. 유모차 많이 끌고 다니는데 지팡이 잡고. 그래서 걸음걸이 불편한 사람, 경련 이런 환자들이 신경과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 7, 8분 남았으니까 의사와 환자는 연대가 맞아야 된다. 인연이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 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환자는 환자대로 전국을 다 다닙니다. 어디 유명하다 하면 가보고, 갔다가 뭐 또 별 거 없더라 또 딴 병원을 가보고,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병원 쇼핑이죠. 병원 쇼핑인데 제일 이제 좋기는 의사가 뭐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또 치료 효과가 보고, 효과를 잘 보고, 환자들도 그런 좋은 환자를 만나야 돼. 의사도 좋은 환자를 만나야 되고, 환자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이 인연을, 우리 뭐 선 보는 이유가 똑같잖아요. 선. 요즘 미팅이나 하나, 뭐 어떻게 의사에 대한 요즘 사전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보고, 아, 그 선생님이 상당히 잘 보다 경력이 있더라, 이래 보통 알고 오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보고, 저는 뭐 유튜브 보고 뭐 오는 환자들이 제법 있어요. 유튜브 보고 오는데,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 병에 대해서 시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가만 앉아가 좋은 의사 찾지를 못해요. 좋은 의사를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사 병원도 찾아보고, 또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아, 그분이 상당히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더라. 그러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기업에 가고, 그럼 어제 그저께 기업했는데 가서 하면은 아직 좀 허리가 쌓여야지. 그다음에 무슨 그거 하지만 사람마다 요즘 이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다 기분 나쁜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짜증나가 빚쟁이한테 몰리다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아이고 이래서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가 당장 악플을 달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사람들 자주 있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사람 한 번 상대해보고 어떻게 그래 할까? I don't know. 그래서 그래서 일단 신경과 또 이제 구분해내는 게 신경과, 신경외과, 또 정신과, 정신건강학과 다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시고, 저는 대학병원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지금 이동구 신경과 원장으로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그런데 일단은 신경과에 자주 오는 병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통. 평소에 못 느낀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 가세요. 두통이 있으면은 두통이 있으면 신경과를 가라. 두통만 사람들 오면은 첫 마디가 MRI 찍었는데 왜 머리가 아프죠? 첫 마디는 뭔데? 아이고 MRI 찍어가
두통이 돼 MRI 찍은 알라고 하는 것은 뇌암, 뇌졸중, 치매 이런 걸 알라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그거 말고도 병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부부간에 부부 싸움을 하고 머리가 아팠다. MRI 찍어 나오겠어요? 요즘 오래 사니까 이런 사람은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이 중년 아주머니를 해도 60, 70인데 시어머니 100살이 안 돌아가시대요. 시집살이를 60년, 70년 하고 있대요.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심지어는 요즘 와서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 되니까 며느리가 먼저 치매가 왔어요.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을 해먹는다. 이런 세상이에요. 시어머니가 100살이고 며느리 70인데 며느리가 치매가 먼저 와버렸다. 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소에 모르는 두통이 있거든 신경과를 가세요. 두 번째 어지럼증. 빙빙 돌기도 하지만은 뭔가 어지리하다. 뭔가 깨운치 않다. 이런 분들도 신경과에 많이 옵니다. 어지럼증. 무조건 어지럼증이라고 팽팽 도는 이런 어지럼증 말고도 뭔가 깨운치 않다. 참 몸이 왜 이래 붕 뜨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손발 저림. 손발이 저리다. 아유 저려. 자꾸 주물러. 저려. 이거는 신경만 보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까지 같이 봐야 된다. 요즘 너무 젊은 사람들이 신경만 자꾸 보는데 혈액순환까지 같이 보고 해야 된다. 손발 저리면 자다 깨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말초신경병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신경과에 오시면 되고 뇌졸중은 심하게 왔는 경우 한쪽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상되고 의식이 없고 말이 어둔하면 그런데 그 가벼울 때 잡는 게 저는 불도 자그만할 때 잡아야지. 산불이 나가 온 산천이 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뇌경색에 뇌출혈을 밑에 깔려있는 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뚱보, 심장병 뭐 이런 것이 가족력도 참 많아요. 부모 형제간에 다 닮아요. 부모 형제간에 우리가 다 부모 몸을 타고 났기 때문에 치매가 있는 집안이 많아요. 우울증이 있는 집안 우울이 많고 뇌졸중이 있는 집안 뇌졸중이 많아요. 혈압이 있는 집안 혈압이 많아요. 그 때문에 혈압이고 당뇨가 무슨 증상이 있어요. 안 심한 경우는. 그런데도 약을 쓰라고 그렇게 야단하는 이유는 피검사하고 야단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뇌졸중을 줄일 것인가 그거예요. 성인병을 잡아라. 생활습관병을 잡아라. 잡으면 뭐한대? 잡으면은 이 무서운 뇌졸중과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확인이 돼 있어요. 그 때문에 환자들이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하는 경우예요. 안 그래요? 무슨 우리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슨 증상이 있나요? 혈압이 140, 50대 증상 아무 증상 없어요. 200 넘으면 증상이 있을까? 당뇨, 식후 당뇨가 뭐 한 300 됐다. 증상 없어요. 오전에 왔는 환자는 84살 할머니는 뭐 당뇨를 재니까 239인데 뭐 자기 하루에 1시간 반 파크골프 치러 다닌대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뇨를 썼냐? 왜 썼냐? 더 무서운 병을 잡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매. 참 알츠하이머 치매. 치매도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알츠하이머밖에 없으니 요즘 뭐 루이 바디 치매, 뭐 전두엽 치매, 무슨 뭐 온갖 병이 자꾸 나와요. 자꾸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천마디 앉으면 치매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치매 가운데도 치매라고 왔는데도 일부는 치매가 아닌 경우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해요. 수두증이 있다. 수두증 물기를 머리에 물이 고였는데 빼면은 좋아진단 말이에요. 빈혈이 심해가 사람이 의리해 보였다. 수혈을 하고 나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치매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게 신경의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또 90세 된 분이 낙상으로 경추 골절 세멘트 아이고 치매가 있는 분 낙상으로 골절이 됐다. 진통제를 자꾸 찬다. 이런 경우는
시멘트 시술을 받았다 하는 그 병원하고 상의하는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경추 골절로 시멘트 시술을 받았다 하는 그 병원 봐서 병원이 큰 병원일 것인데, 그런 병원 같으면은 담당 의사가 담당 쌤이 보시고, 이 사람은 요까지는 하겠는데 요 문제는 또 다른 쌤과 상의합시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연세 90인 분이라도 그 경추 골절로 시멘트 시술을 받은 병원과 상의하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 해마 부분이 손상되면 치매일 경우가 많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 제가 했는 건 신경과와 신경외과와 정신과, 정신건강과는 다른, 보는 의사들이 보는 면이 다르다. 똑같은 인간을 보는, 요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똑같지요. 난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 다르니까, 자기가 관심 있게 평생 받는 사람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었으니까, 베테랑은 자기 딴 의사가 잘 못 보는 면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말이고, 수술할 문제는 신경외과, 약물로 하는 건 신경과, 정신과는 우울증, 그 얘기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문제 있는 분은 신경과에 오시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제 말씀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십 년, 40년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느꼈는 그런 점이고, 무슨 질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걸 100% 받아들이지 말고, 제일 좋기는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기 상의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들어 놓고 주치의쌤하고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요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